한 번을 보게 되면 자, 선생님이 무작위로 문제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는 어디 학년 거에 어떤 유형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작해 볼 건데 자, 첫 번째 문제가 요거야. 자, 부등식이 던져졌네? 그러면 이거는 어디 가정에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가정에 있는 문제가 될 거야. 무슨 문제? 1차 부등식. 그러면 가정이 먼저 찾았어. 2학년 1학기 문제야. 자, 그럼 2학년 1학기 문제니까 부등식 문제인데 그럼 이 부등식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유형이냐면 부등식을 푸는 유형인 거야. 근데 부등식을 푸는 유형 중에 뭐냐면 정수가 그러니까 개수들이 정수가 아닌 분수와 소수꼴로 나와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 정수화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개념의 유형 문제구나. 그러면 내가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이거를 정수화 시키는 게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보통 분수하고 소수가 이렇게 혼합적으로 섞여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소수를 분수로 다 환산하세요. 자, 다시 뭐라고? 소수를 다 분수로. 그리고 이 분수는 뭐가 돼야 되냐? 기하 분수. 그러면 기하 분수가 되니까 그러면 기하 분수를 만들어 놓고 나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다 곱해주는 거예요. 자, 곱해주는 이유는 뭐다? 계산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0.7이 소수기 때문에 이거를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7x고 그 다음에 10분의 3이고 크거나 같다 5분의 4x-5가 될 거야. 그러면 다 분수들이기 때문에 분모가 5하고 10이지. 그러면 그거의 최소 공배수인 10을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7x-3, 8x-10이 되어서 다 넘겨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서 x는 7 이하가 나올 거야.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뭐냐면 요거야. 모든 자연수의 합. 그러면 7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1부터 7까지겠지. 그러면 그거를 다 더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28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확인이 가능할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쓴다라는 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2x 빼기 y는 1이라는 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구하는 건 이게 됐고 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 말이야.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우리가 뭐를 생각하는 거냐라고 하냐면 기준이 되는 문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나왔기 때문에 x와 y를 기준점으로 생각해서 쓰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풀 건데 그래서 x, y를 기준점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문제가 뭐가 됐냐면 요 말이라는 게 나왔어. 그러면 조건이 요것만 나와 있으면 x, y에 대하여 생각하면 되는데 추가되는 말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문자로 다 바꿔주는 거구나. 이러한 가정을 한 번 더 겹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면서 판단하세요. 어떻게 좀 바꾸는 게 편하냐라고 하는 거는 문제마다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x 빼기 y는 1이라는 식이 있기 때문에 y는 2x-1이라는 식으로 나오고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전개들을 다 해서 묶어놔 보면 a 더하기 4b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b x를 해서 요거 하나 다 묶을 거고요. 그 다음에 b 3c에서 요렇게 해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다 뭘로 떨어져야 되느냐? 이게 다 0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0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a 더하기 4b는 0이야.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4b는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a가 4인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b 더하기 3 더하기 c도 0이니까 넣어주면 마이너스 1에 더하기 3이니까 c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라고 하면 좋은데 최종적으로 뭐도 있어. 원하는 답은 이거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답에 맞춰줘야지.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뭐가 되냐면 4, 요거에 빼기니까 5, 거기에 다시 더 마이너스 2를 더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3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무슨 문제인지 보고 거기에 어떠한 조건을 성립하고 그래서 풀기 시작한다. 근데 풀 때는 꼭 서술형처럼 풀듯이 답이 실제 객관식 문제여도 어떻게 한다? 다 서술형으로 푸세요. 그렇게 쓰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차함수라는 말이 나와 있고 거기에 x축과 접한다는 말이 나와 있어서 최종적인 답은 이거를 구하라 라고 돼 있어. 자, 이 문장에 딱 3줄밖에 안 되지만 이 말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첫 번째는 판별식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도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근거계수의 관계도 쓰는데 포함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도 같이 생각을 해서 답을 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보통 x축과 접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판별식이야. 근데 판별식인데 하나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러면 x축이기 때문에 y가 0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주면 0은 a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뭘 쓰는 거냐면 판별식을 썼는데 이게 접하니까 판별식은 0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판별식이 0이니까 b 프라임 제곱에 마이너스 ac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a는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그러면 a가 1일 때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인 거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일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그때 말하는 값들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다 뭘로 만들 거냐면 0으로 만들어 놓을 건데 그때 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두근의 합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기 때문에 풀마 2가 나올 거고요. 알파, 베타라는 값은 a분의 c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해 주면 1이 나올 거야.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뭐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 알파 베타를 뺄 거야. 그러면 얘는 4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최종적인 답은 a의 값에 관계없이 뭐다? 2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같이 접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자, 근데 자, 이제는 뭐냐면 원인데 여기서도 뭐가 나왔냐면 x축에 접한다라고 돼 있어. 내가 전 문제에서 뭐냐면 판별식을 쓴다고 했는데 원의 방정식만은 그렇게 쓰지는 못해요. 원의 방정식은 뭘 쓰는 거냐면 x축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 요렇게 접하든지 아니면 요렇게 접하든지 그러면 이 반지름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랑 같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의 y좌표가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 플러스 9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k 마이너스 90의 지금 이것이 완전 제곱식에서 81과 4가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85가 되어서 얘는 k-5가 될 거야.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9,2인데 이게 지금 반지름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부분은 반지름의 r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k-5는 그냥 뭐가 되냐면 4, 2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따라서 k는 뭐가 되느냐? 9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답은 요거니까 이게 답이다라고 이렇게 꼭 표시해 주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여기서 한번 보면 무리함수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역함수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정의역은 이거다라고 나와 있어. 자, 굉장히 많은 말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무리함수라는 개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무리함수를 했을 때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역함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역자가 뭐냐면 수학적으로 말하는 역의 의미는 보통 뭐냐면 바꾼다 의미예요. 바꾼다. 그러니까 역수도 분자 분모로 바꿔주는 거고 역함수라는 것도 바꿔주는 개념인데 뭐를 바꾸느냐? 정의역과 치역을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정의역과 치역을.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다라고 한다면 원래 있던 함수의 정의역은 치역으로 가는 거고 원래 있던 함수의 치역은 뭐로 올라오냐면 정의역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도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할 텐데 역함수를 구하기 전에 일단은 뭐 하냐면 요 함수의 정의역은 뭐인 걸 알 수가 있냐면 2 이상. 근호 안에가 0 이상이기 때문에 2 이상인 거고 치역은 뭐가 되냐면 근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0일 때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치역은 1 이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함수로 갔을 때 이 치역이 뭘로 가냐면 이게 정의역으로 가기 때문에 문자가 x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계산할 필요 없이 1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자,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 쓸 때는 y는 하고 나타내지. 역함수는 x는 하고 바꿔주는 거야. 다시 y는 돼 있는 거를 어떻게 한다? x는으로 바꾼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루트 2x 빼기 4 더하기 1이니까 넘겨주면 루트 2x 마이너스 4는 1 마이너스 y가 되고 이 근호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제곱할 거야. 그러면 2x 빼기 4는 1 마이너스 2y 더하기 y 제곱이 돼서 2x는 y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5, 즉 x는 2분의 1 y 제곱 마이너스 y 2분의 5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자, 이렇게 해서 x는 했어. 근데 역함수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바꾼다 했었잖아. 그러면 x와 y를 서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있던 함수의 x는 y로 바꾸는 거고 y는 x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5로. 그러면 자, 저기에 맞춰서 보면 a의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b의 값은 뭐가 되냐면 2분의 5. 그리고 시작할 때 구했지? c는 뭐야? 1. 그러고 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다 더하니까 뭐가 되냐면 2분의 5가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요거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 자, 다음 문제는 뭐냐면 좌표가 1인 점을 출발해서 이렇게 나와서 속도가 요건데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위치를 물어보고 있어. 요게 그 적분 단원에서 미적분 단원에서 나오는 단어이긴 한데 보통 우리가 이 개념은 어떻게 하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고 하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위치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 적분을 했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적분 상수라는 게 붙어버리는데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좀 약속적인 개념을 갖는 거냐라고 하냐면 위치를 물어볼 때와 이동 거리를 물어볼 때 이 단어가 좀 달라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위치, 그러니까 변위라고 하는데 뭐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변한 위치.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최종적으로 처음엔 여기 있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처음과 끝에만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변한 위치다라고 하는 거고 이동 거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거를 직진으로 다이렉트로 갈지 아니면 이렇게 찍고 갈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살펴보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이동 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위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변위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공식의 개념은 뭐냐면 처음 위치에서 내가 인테그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겠지? 그래서 여기서 뭐를 적분을 할 거야? 그러면 이 적분을 그냥 해준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 그래서 속도를 적분하는 건데 속도에 절대값을 붙이면은 이동 거리고요. 지금처럼 절대값을 붙이지 않고 그냥 적분을 해주면 이게 뭐냐면 그냥 변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처음 시작이 1에서 시작을 해서 인테그랄 시간이 0부터니까 0부터 3까지 이 속도가 6t-4라서 이거를 적분을 할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3t 제곱 마이너스 4t는 0부터 4가 아니라 3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여기다 숫자를 넣어주니까
27-12가 되어서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냐면 16.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는 1이라는 칸이 이렇게 있었다면 나중에는 16이라는 칸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구나. 그 위치가 거기에 있구나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또 다음 문제는 뭐냐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적분에서 일반적으로 도형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도형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그려봐야 돼. 그려봐야 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려봐야 되는데,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거거든.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해서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서로 같다라고 놔. 요렇게. 그러면 넘겨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3x 더하기 9는 0이라는 식이 나오고, 그러면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더하기 9가 돼서 이렇게 0이 나오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냐면 1, 마이너스 5, 3, 9,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6, 9, 마이너스 9, 0.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함수에 대한 개념을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가 그래프를 여기서는 정밀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 대략적인 개형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번 그려보면 여기 3과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게 여기서 원하는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식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요거를 어떻게 한다? 그냥 적분한다.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지. 그러면 이거를 적분해주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5 x 세제곱 2분의 3의 x제곱 9x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자, 그럼 하나씩 넣어서 계산할게요. 3의 4제곱에서 마이너스 1의 4제곱을 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4분의 1 곱하기 80.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는 이거의 세제곱에서 요거의 세제곱을 빼는 거거든. 그러면 27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28. 거기에 9 빼기 1이니까 여기는 8. 그냥 이 다음은 빼면 돼서 9 곱하기 4. 그래서 계산하면 20. 3분의 140. 그 다음에 12. 36이 되고, 그러면 이게 48, 20이니까 68 마이너스 3분의 140이 되는데, 실제로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얘는 3분의 64다라는 사실을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에 관련된 넓이는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이 문제를 보자마자 지금 아마 고등학생들은 이 문제를 뭔지를 모르겠지만 중학생들은 보자마자 알 거야. 뭐냐면 닮은 문제. 그럼 평행선에 대한 성질을 좀 쓰는 건데, 보통 우리가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간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닮음 조건을 말해보면 A야. 그래서 내가 이 닮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요렇게 삼각형을 한번 가져오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평행이지. 근데 이 길이의 비가 지금 뭐냐면 1대1이래. 그럼 평행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뭐가 되냐면 1대1이 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선분 AE와 FE가 같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뭘 쓸 거냐면 여기 삼각형을 한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뭐냐면 이게 평행인데 지가 요거에 또 중점이래요. 요거의 중점. 그러면 평행선의 성질에 따라서 얘네들도 길이가 서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냐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이거랑 이거는 길이가 다 어떠냐라고 하냐면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선분 A는 저거의 3등분이 되기 때문에 15 나누기 3이 돼서 계산해주면 5가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접목이 되어 있으면 이러한 계산들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원뿔의 모선을 3대2로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그러니까 평행하게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단면과 이렇게 보이는 단면이 뭐가 되냐면 닮음이에요. 닮음. 그런데 우리가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부피는 뭐가 되냐면 그 세제곱 단위이기 때문에 이 닮은 비도 뭐가 되냐면 세제곱 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닮은 비다. 그럼 부피의 비는 세제곱. 그럼 이렇게 세제곱인 형태를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거 실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3대 2니까 3대 2는 닮은 비 세제곱 하니까 27대 8. 그래서 여기 부피는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방금 말했던 게 요거랑 요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3대 3 플러스 2. 즉 닮은 비는 3대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n은 뭐가 되냐면 27대 125가 되는 거야. 이 말의 의미는 여기가 별로 우리가 눈으로 차이 나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더 많은 양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뿔대라고 하는 게 정의가 뭐냐면 원뿔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자르는데 거기서 자르고 남은 이 밑에 있는 모양을 원뿔대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부피도 같은 방법이야. 27대 120 전체에서 그 자른 걸 빼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27대 98이 되는데 원뿔의 P1의 부피가 27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요게 그냥 27이야. 그래서 얘는 27대 X가 되는데 이 최종적인 X가 그냥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98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피를 구해 주면서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는 거. 이 10문제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건 뭐냐면 이게 딱 보자마자 몇 학년 문제다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런 유형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뽑아내야지 이러한 개념들을 더 가지고 와봐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수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의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문제만 풀면 되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용어의 뜻도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공식이라는 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파생이 돼서 이런 식으로 공식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납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시작이 돼서 이러한 개념들을 적용할 건데 이 문제는 이러한 개념이 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개념들을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머리에 나중에 쌓이고 나면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더 정복이 돼서 그게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말하는 29번, 30번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가기 위한 게 최종적인 단계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단계를 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과정, 지금 하는 개념 무시하지 마시고 꼭 이거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